안녕하세요. 이쑤시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당군왕금의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쑤시개 장군입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이죠. 개천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 만들어졌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금과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께서 기원전 2333년, 지금부터 4353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선 단군왕금의 건국설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늘에서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내려왔고, 곰하고 호랑이가 서로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곰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곰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이 단군왕금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조상은 바로 하늘이고 단군왕금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참성단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거죠.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성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이 청동검과 청동망울을 들고 이렇게 하늘에다가 참성단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나는 당신의 아들 당군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십시오.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단군왕금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정치 지배자였습니다. 이 단군이라는 말의 뜻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고, 왕금은 정치 지배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4353년 전에는 나라의 왕이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성단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이야기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이것은 이야기책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이라는 것입니다. 고인돌은요,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물입니다. 고인돌은 무덤이죠. 이 무덤은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커다란 세력을 가진 집단의 우두머리 부족장들이 무덤인 것입니다. 이 돌이 크기에 따라서 그 부족의 세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커다란 고인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세력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에서는 8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8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단군왕금의 건국설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해주고, 단군왕금의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고조선의 유물, 고인돌의 이야기, 고조선의 8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품을 만들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군왕금 교재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표지가 있고 부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위로 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만들기를 할 텐데요. 앞에는 표지를 먼저 만들고 동구속을 또 만들고 건국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고 열어서 참성단의 제사 지내는 이유와 환웅이 함께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신, 구름신, 비신에 대한 이야기, 뒤쪽에는 고조선의 유물, 특히 고인돌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우리가 이 책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표지는 이 책 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종이는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뜯어서 표지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단군 할아버지죠? 에이? 당근 아닙니다. 단군왕금입니다. 아랫부분, 이 부분에다가 풀칠을 하거나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쯤에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가 간단히 만들어졌어요. 단군왕금의 색칠은 여러분들이 꼭 예쁘게 색칠을 하셔야 됩니다. 표지는 만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책 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이 있어요. 단군왕금의 건국설화.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나라를 세우려고 했더니 곰하고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환웅에게 자기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웅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너희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견디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했고 곰은 21일 만에 예쁜 여자로 바뀐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환웅과 여자로 바뀐 그 곰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당군왕금이 되는 것입니다. 건국사라는 여기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동굴 속을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굴 안쪽에다가 이렇게 곰이 안에 있죠. 호랑이는 이 바깥에 도망가는 모습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사라가 완성이 됐어요. 하늘의 아들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내려왔어요. 곰하고 호랑이가 서로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곰은 예쁜 여자 웅녀가 되었어요. 환웅과 웅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당군왕금입니다. 자, 당군왕금이 계시죠? 그 아래에 이 공간에다가 붙일 내용이 바로 이 조그만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군이 세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는 내용인데요. 고조선의 건국사라는 고려시대의 승려였던 일현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333년 아사다를 도읍으로 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생긴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에요. 조선이에요. 왜 우리가 고조선이라 부르는 것인가? 기원전 2333년, 지금부터 4353년 전에 당군왕금이 세운 나라는 조선인데요. 무려 360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조선이 만들어집니다.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던 조선 있죠.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울 때 당군왕금이 세웠던 조선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조선이 두 번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당군왕금의 조선을 우리가 옛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태조 이성계의 조선을 조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서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무려 2200년이 넘는 세월을 고조선이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자, 이곳에다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바로 이 당군왕금이 뒤에 있는 곳이 바로 참성단이라는 곳인데요. 참성단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구석기 시대를 지나서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은 강 주변에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곡식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진 거예요. 곡식이 많은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더 세력이 커졌겠죠. 그런 집단들이 모이고 커다란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당군왕금은 아버지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상님들인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지내던 곳이 바로 참성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참성단은 지금 인천시 강화군 만이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참성단에 대한 내용을 여기 참성단 위쪽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군왕금의 건국설화의 내용에 보면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내려왔을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람신, 구름신, 비신과 그를 따르는 무리 3000명과 함께 내려왔다고 했죠. 왜 하필이면 바람신, 비신, 구름신이냐? 바로 이것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제일 중요한 것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농사가 잘 돼야지 잘 먹고 살겠죠. 농사가 잘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날씨가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야 됩니다. 이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내려올 때 이 세 명의 신이 등장하는 것은 당신은 농경사에 농사가 중요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군왕금의 건국설에 놓는 이 세 명의 신을 이곳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이제 뒷면과 아래쪽에 붙일 건데요. 고조선의 건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 환웅의 세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나라를 세우려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국설에 보면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내려왔을 때 바람신, 구름신, 비신 세 명의 신을 얘기했다는 것은 커다란 세계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 3000명과 함께 내려왔다는 것은 환웅의 군사가 3000명 정도는 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군사들만 데리고 세울 수가 없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족장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 우리나라에는 토테미즘 신앙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을 믿으면
나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제일 사나운 짐승이 바로 호랑이가 있고 곰이 있어요. 곰을 숭상하는 커다란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숭상하는 커다란 부족이 있었는데,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호랑이 부족은 환웅과 함께 나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곰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곰 부족이 환웅과 함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곰이 예쁜 웅녀가 되어 환웅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세력이 힘을 합쳤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한 명 뽑아야 되잖아요. 그 뽑힌 왕을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단군이란 말은 하늘에 제사 지낸다, 왕검은 정치 지배자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은 참성날 제사를 지냈던 것이고요. 그 내용이 여기 환웅의 세력과 곰부족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웠고, 대표자 왕을 뽑은 것을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 부르고, 이 단군 왕검의 체제로 1908년 동안에 고조선을 이어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아래 부분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왕검은 무슨 뜻인가?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왕검은 정치 지배자. 그래서 단군 왕검은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당시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이는 여기 위쪽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고조선의 유물을 알아보는 곳입니다. 가운데 고인돌이 있죠. 고인돌은 부족장들의 무덤이라고 했죠. 고인돌을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고인돌을 만들 만한 큰 돌은 저 바다 속에 있거나 산 꼭대기에 있죠. 여러분들,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산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릉지대라는 곳에 고인돌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저 전라남도 화순, 고창, 강화도, 그리고 저 북한의 평양, 이쪽에 고인돌이 많이 있는데요. 이 돌을 바다나 산에서부터 누군가가 끌고 와서 이렇게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고인돌을 만들 수 있도록 땅을 팝니다. 땅 속에 가져온 돌을 뽕 빠뜨려요. 빠뜨려서 막 다져서 돌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돌을 가져와서 땅을 깊숙이 파서 뽕 빠뜨려서 다져서 기둥이 되는 돌을 먼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돌 위에다가 산처럼 이렇게 흙을 덮어서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큰 돌을 가져와서 그 돌을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나무를 받쳐서 밀고 올라가서 두 개의 돌 위에다가 돌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흙을 파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인돌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부족장의 무덤을 이렇게 돌로 만들었을까? 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부족장들의 무덤이 이렇게 무겁고 크면 클수록 그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의 세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큰 무덤을 만들었던 거죠. 고인돌 아래에다가 땅을 파서 이제 돌아가신 시신을 묻고 부장품, 청동 방울이라든지 청동 거울이라든지 청동 검을 그 속에다가 같이 함께 묻어놔서 죽고 나서도 영원히 세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고인돌이에요. 자, 사람들은요, 고조선의 이야기가 정말로 그냥 신화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인돌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고인돌의 무게를 보면 약 100톤 이상, 300톤까지 됩니다. 만약에 100톤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하면 청량에 많은 무려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돌에다가 줄을 이어서 다 같이 바다에서부터 고인돌을 만들었던 것까지 끌고 왔을 것이에요. 오는 길에 보면 강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산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끌고 왔다라는 것은 그만한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커다란 부족의 부족장들의 무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이 100톤의 무게를 가지고 오려면 최소한 사람 2,000명 이상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2,000개 정도의 집이 있고 한 집당 5명만 살아도 10,000명 이상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커다란 세력을 가진 부족이 이미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인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이 문명이 시작된 것이 기원전 3,000년경이에요. 우리 고조선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고조선 합쳐서 세계 5대 문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고조선은 이 고인돌 말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 청동검이나 청동방울 말고는 다른 뭔가 확실한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5대 문명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구에서 최초의 인류가 시작됐을 당시에 고조선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인돌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고인돌이 약 6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과연 몇 개 있을까요? 전 세계 고인돌 중에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약 4만 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화순, 고창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자, 이곳의 내용은요, 고인돌 왼쪽에는 고조선 시대에 사용했던 유물들을 우리가 붙여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천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부인은 이 비파형 동검, 우리 한반도에서만 출토된 청동검과 청동방울, 청동거울이 있습니다. 반달돌칼은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농사를 짓던 기구인데요. 고조선이 만들어졌을 때는 기원전 2333년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가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00년이에요. 그보다 1500년 앞서서 신석기 시대에 이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었고 당시에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청동기 시대에 토기를 발견해서 그 시대의 유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오른쪽에 고인돌에 대한 이야기를 붙일 텐데요. 고인돌은 부족의 지배자들의 무덤입니다. 사람의 뼈 외에도 토기, 석기, 유물들을 같이 넣어서 묻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유물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큰 고인돌이 또 전 세계 고인돌이 60%가 우리나라에 묻혀 있고 여기 왼쪽에 고인돌이 묻혀 있는 지도와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곳에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곳이죠. 자, 이 내용을 오른쪽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고조선의 8조법은 8가지 법을 가지고 있던 고조선. 8가지 법 중에 지금까지 알려진 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남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내 목숨이 중요하듯이 남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것이 고조선 사회의 법입니다. 인간 존중, 인간의 목숨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자 곡식으로 갚는다. 상처를 입히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빼앗겨요. 너 절대 남 다치게 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너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저 사람한테 줘야 된대. 자,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조선은 농사를 짓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자기 재산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도둑질한 자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하면 큰일 나요. 만약에 도둑질하면 너 집에도 못 살고 끌려가서 저 사람 집에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살아야 돼.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고조선이라는 사회는 신분이 정해져 있는 신분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고조선은 이미 사람의 목숨도 존중하고 자기의 사유 재산도 인정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신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8가지 법인 8조법이에요. 자, 이제 책 만들기가 다 되었는데요. 아주 큼직하게 책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꾸미기 종이가 천부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이 다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당군왕검의 건국설화가 있고 당군왕검의 고조선은 어떤 나라이고 원래 이름은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 그리고 참성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왜냐하면 당군왕검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건국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이 고조선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라는 거, 바로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고조선의 8가지 법인 8조법에 대해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 작품의 이름은 단군왕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